만선의 꿈을 안고 나서는 길.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대략 1시간 정도요? 15마일 정도 가요. 1시간 후에 도착한 꽃게 황금어장. 선원들이 부표를 던져 금을 내릴 곳을 표시하면 조업이 시작됩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업. 꽃게는 유자망으로 잡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파악한 후 꽃게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잡는 방법인데요. 달리는 배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풀리는 그물. 이쪽에 있지 말라니까요. 이쪽으로 여보다 나와요. 이때 그물에 발이 걸리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400m의 그물이 다 풀릴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게 뭉쳐 들어가면 사고예요. 사고 나지면 꽃게도 안 걸리고 그물만 다 뭉치니까 똘똘하네 그물. 이렇게 하루에 내리는 그물 양이 10개에서 20개. 밖에서 부표를 띄우는 사이 선장은 조타실에서 위치를 체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표시하는 것인데요. 조그맣게 큰 맛찌개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표시. 이걸로 찾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게 하라고. 물 방향만 보고 치는 거예요. 물 모양이요? 마지막 그물까지 내리면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투망 작업이 끝이 납니다. 곧바로 얼마 전에 그물을 쳐놓은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과연 꽃게가 그물에 잡혔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게 풍년이라! 어른 손바닥만한 꽃게가 그물에 주렁주렁. 말 그대로 풍년입니다. 많이 걸린 거죠. 엄청 걸린 거죠. 손 잡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어린 꽃게를 방류한 덕분에 어획량이 늘어났다는데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즐겁답니다. 오매불망 기다린 귀한 손님 꽃게. 좋죠. 왜냐면 그동안 또 꽃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으면 모든 사람 어민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봄과 달리 가을 바다의 진미로 꼽히는 건 숫게입니다. 산란이 끝나 살이 빠진 암깨에 비해 살로 꽉 차 있기 때문인데요. 가을에 이 꽃게가 더 담백하니 맛있을 수가 있어요. 봄에는 알이 차잖아요. 알 때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진짜로 미식가들은 이 숙회를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물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집게발의 끝부분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불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잘라주냐 안 보여.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 집게발로 다른 개의 다리를 자를 수도 있어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네요. 이게 키로에 4마리짜리. 어우 되게 크네요. 네. 이거랑 몇 근 정도 나가나요? 250에서 300. 분리한 꽃게는 바로 수조로 보냅니다. 모든 수산물이 그렇듯이 꽃게 역시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가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에서 꽃게 분리 작업을 할 때 선별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살이 안 찼다는 거. 딱딱해지는데 아직 물렁물렁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살이 없어요. 살이 물렁물렁하고. 덜 자라 속이 빈 꽃게는 살이 오를 수 있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밤새 계속되는 꽃게 조업. 찬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빨리 작업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려니까 어렵지.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보통 7시 나와서 아침 한 5시까지 할 거려. 많이 하는 거지. 막 쭈그려서 하니까 여기 등어리가 많이 아프다가요. 막. 덕분에 돌아가는 배가 꽃게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250kg에서 300kg 정도 가요. 그럼 많이 배 타고 못 치는 건가요? 아니,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죠. 들어갈 때 제일 기분 좋잖아요. 많이
아침이 돼서야 도착한 대천항. 잡아온 꽃게의 양이 300kg 가까이 되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형 크레인으로 연결해 한 번에 옮겨줍니다. 꽃게를 바닥에 쏟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드는 사람들. 경매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대중, 소 이렇게 나눈 거고 약간 물렁거리는 건 따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대중소로 분리된 꽃게. 이들은 봄, 가을 꽃게잡이 시즌이 되면 하루 종일 잡아온 꽃게 선별 작업만 하는데요. 제철인 요즘은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참 성수기 때는 100척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성수기 막 들어설 차이어서 많이 힘들긴 하죠.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저희가 많이 할 때는 10톤에서 12톤 정도 하면은 이런 상자를 계속 10톤씩 막 날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대로 분리된 꽃게는 잠시 수조에 보관됩니다. 경매가 끝나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경매인들을 통해서 이제 소매점, 횟집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거죠. 제철에 잡힌 신선한 꽃게는 주로 찜으로 먹지만 일부는 급속 냉동돼 간편식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순살 게장을 만드는 이 업체도 그중 하나입니다. 90% 이상이 지금 다 꽃게예요. 짝으로 오면은 2만 짝이 들어가고 고기를 조면은 한 1,800톤 정도 있습니다. 게장이 밥도둑의 대명사로 불리다 보니 사계절 내내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바쁜데요. 오늘 작업할 양은 약 3톤. 얼어있는 거를 해동시켜서 작업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팔다리가 떼져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팔다리는 녹을 정도로 해동을 시켜줘요. 반해동 상태로 만들어주면 작업하기 딱 좋답니다.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고 무겁지를 땄을 때 이 정도로 속에는 살짝 얼어있고 한 게 제일 자르는 작업에서 제일 좋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해동된 꽃게는 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순살 게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살이 가장 많은 몸통.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순살 꽃게장을 만들려면 살이 꽉 찬 꽃게를 골라야 하는데요. 좋은 꽃게란 무겁고 살이 꽉 차고 배가 볼록하게 나왔어요. 잡는 즉시 급속 냉동에 싱싱함이 살아있는 꽃게. 하지만 생물인지라 똑같이 잡아도 선별 과정에서 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이런 꽃게는 색깔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요 녀석들이죠. 제일 먼저 개가 죽으면 배꼽부터 새카매져요. 아하, 이렇게 보니 알겠네요. 상한 꽃게를 골라내기 위해 시각 외에 후각까지 동원되는데요.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역한 냄새가 나요. 이게 색깔이 조금 우윳빛 나는 색깔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이제 상한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냄새가 나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의외로 꽃게는 버릴 것이 없다는데요. 이 게딱지도 쓰일 곳이 있답니다. 껍데기는 음식점 하는 데가 있는데 밥을 볶아갖고 별도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요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쓰이는 거예요, 이거. 살이 별로 없어서 잘라낸 다리도 따로 모아둡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개발로 육수 내고 해요. 된장찌개 같은 거 나갈 때 이거 따로 팔아요. 매일 7시간 동안 꽃게를 손질하다 보니 어깨와 손목은 늘 통증에 시달리는데요. 똑같은 거를 작업하다가 보면 이 손목하고 어깨에 무리가 가갖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없어졌어. 이거 해서 그런 거지. 오래 해서. 얼마나 하셨는데요? 6년. 6년. 몸통만 남은 꽃게는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밀대로 살살 밀어 순살만 분리하는 작업인데요. 개마다 다 틀려요. 조금 작은 거는 반에 3분의 1 조금, 좀 큰 거는 한 숟갈. 꽃게 한 마리에서 나온 순살 양이 이 정도. 순살 게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꽃게를 계속 밀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물질도 걸러내야 해서 시각과 촉각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안 보이지. 뒤에 잘 봐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그 뭐예요, 요런 거. 이런 게 잘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 게딱지 이런 데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제 좀 주워내야 되고. 기계로 할 수 없어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짜면서 이거를 이게 자꾸 한 번씩 만져보면서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로는 안 돼요. 밀대 외에 손으로도 살을 짜내는데요. 당연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에 너무 힘을 많이 줘야 돼. 이 관절이 안 좋아져. 그래요? 그래서 요걸로 짜다가 요 방맹이로도 짜고 이러는 거야. 많이 녹았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조금 덜 녹았을 때는 요 방맹이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어느새 꽤 많은 양이 모인 순살. 오늘은 한 950kg 정도 꽃게를 써가지고 작업했고요. 순살은 대략 58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짜고 하는데 끝까지 잘 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양은 그렇게 막 확 줄어요. 그래서 순살이 되게 귀하죠. 한쪽에서는 양념 간장을 만들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시마를 비롯해 각종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간장게장 자체가 좀 비린데 그 맛도 잡아줄 뿐더러 이제 어떻게 보면 한약재다 보니까 또 몸에도 좋고. 여기에 감칠맛을 살려줄 말린 표고버섯도 함께 넣어줍니다. 저희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이게 천연 조미료라 보시면 돼요. 한 4시간 정도 끓였을 때 가장 깊은 맛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버섯을 먼저 넣고 끓이고 있어요. 이어서 단맛을 내줄 사과, 배를 비롯해 각종 채소까지 총 20가지 재료를 먼저 우려줍니다. 4시간 후 양조 간장을 넣어주는데요. 왜 번거롭게 따로 끓이는 걸까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12시간 끓이면 순살 게장에 들어갈 간장이 완성됩니다. 식힌 후 순살에 넣어 섞어주는데 이때 맛의 황금 비율이 있답니다. 꽃게 순살하고 간장을 3대1 비율로 맞추고 있어요. 꽃게의 맛도 가장 잘 나오고 짜지도 않고. 작업자들 노력에 집약차례해도 과언이 아닌 순살 간장 게장. 여러 세대 중 편리한 걸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인기랍니다. 별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인데요. 살이 다 발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밥이랑 비벼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비빔밥도 맛있고 바로 그냥 밥이랑 먹었을 때 가장 맛있어요. 종일 서서 일하며 완성한 순살 게장.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데요. 꽃게 일이 힘들지만 제가 작업해가지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가져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뿌듯하고.